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하는 주식 멘토 강동진입니다. 오늘은 선물 같은 선물 투자법의 두 번째 강의인데요. 이론적인 배경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확률적 과정이라고요. 영어로는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인데 듣기만 해도 어려워 보이고 또 좀 와닿지를 않고 그럴 수 있는데 차근차근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의 길로 가는데 중요한 길목에서 그 길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주식 투자와 선물 투자 두 개의 경우가 다 확률적 과정인데 확률적 과정에서는 투자 심리가 그 어떤 경우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투자 심리의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세 가지의 경우를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린다 그러면은 심리 안정은 투자자들이 어느 때나 느끼는 그런 과정일 것입니다. 주식에 대한 욕심이 늘어나는 순간 손실에 대한 부담도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니까요. 결정 과정에서 정신 상태가 혼미해지거나 당황하거나 또 욕심을 과하게 부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순간에는 대단히 심리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심리 안정이 투자 결정의 성부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투자 안정과 관련되어서는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으면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시장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투자 방법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습득이 되고 난 뒤에 준비를 한다든지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입체적인 지원을 받는다든지 혹은 입체적인 준비를 한다든지 이 주식 투자의 과정이 단편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과 계좌를 관리하는 과정과 내가 공공에 처했을 때 누구에게 물어본다든지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이런 채널이 입체적으로 준비되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주식 투자를 편안하게 하거나 혹은 선물 투자를 어렵지 않게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요. 두 번째 강의 확률적 과정입니다. 여러분께 전해드리기도 좀 어려운 내용일 텐데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린다 그랬으니까 이 운용과학에 나오는 이론인데요. 운용과학은 두 가지 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가 결정적 모델이고요. 또 다른 뒷부분이 확률적 과정입니다. 결정적 모델은 계산을 한다든지 모형화한다든지 그랬을 때 최적의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을 결정적 모델이라 하고요. 뒷부분은 종잡을 수 없이 변하기 때문에 모형화한다든지 계산한다든지 최적의 해법을 근원적으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적 과정의 해법은 결정적 모델의 해법하고 다릅니다. 문제는 많은 투자자들이 결정적 모델과 확률적 모델을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마치 증권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매매할 때 혹은 차트라든지 도구를 쓸 때 결정적으로 여기서 답이 있다든지 수익이 난다든지 목표가가 정해진다든지 이렇게 결정하는 경향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주식이 움직이는 과정이 확률적 과정이라는 이 길로 들어서야 여러분들이 비로소 준비하고 성공 투자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확률적 과정을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하나의 사례로 지수 선물을 교육하고 또 컨설팅할 때 쓰는데요. 시장이 변할 때, 종목이 주가가 변할 때, 선물의 가격이 변할 때 종잡을 수 없이 변하는 것입니다. 예측이 안 되는 것이고요. 종잡을 수 없이 변하니까 이 변하는 것을 무엇에 비춰볼까 궁리를 하다가 먼 산에 멧돼지가 움직이는 것을 가정을 했습니다. 이 본 강의에 BOA라는 단어가 자주 나타나게 될 것인데요. 보아라고, 이게 멧돼지의 영어거든요. 보아 체이싱 모델. 체이싱은 멧돼지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아주 험준한 산에 가서 사냥꾼이 멧돼지를 사냥하러 간다 그러면은 멧돼지가 종잡을 수 없이 움직이게 되고요. 그래서 멧돼지를 추적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효율적으로 멧돼지를 추적해야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확률적 과정으로 이렇게 대입시켜서 본다고 그러면은요, 이 선물의 변화가 종잡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전략과 어떤 원칙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이 선물의 방향을 잡고 결정을 할 것인지를 이 멧돼지에 비유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아주 자주 이런 경우들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확률적 과정 안에 들어있는 유명한 특징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마코비안 프로퍼티라는 용어인데요. 마코브 특징이라고도 하고요. 마코브 체인이라는 용어를 운용과학이라든지 응용통계라든지 이런 쪽에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마코비안 프로퍼티, 마코비안 특징이 이 불확실한 종잡을 수 없이 움직이는 이 과정에서 기묘하게 쓰인다는 것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 특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런데 많은 투자자들이 착각하고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태는 바로 전의 상태에 의존할 뿐이고 그 전의 상태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하는 것이 마코비안 특징인데, 그 유명한 러시아의 수학자가 지금으로부터 무려 100년 가까이 전에 정립한 이론입니다. 통계 쪽도 관련이 있고요. 수학 쪽도 관련이 있는 특징입니다. 이 마코비안 프로퍼티가, 마코비안 특징이 삼중 스크린의 변화 과정에서 요긴하게 쓰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략에서 느끼게 될 것이니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 마코비안 특징을 이해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주식 매매할 때나 선물 매매할 때나 난잡하게 매매하는 경향이 있고 또 그 상황을 단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점점 선물과 옵션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의 파생시장이 선물시장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다루는 것은 단지 지수 선물 한 가지입니다. 그것 외에도 파생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상품 선물도 있고 지수 선물이라고 해도 미국 선물 지수도 있고요. 홍콩 지수 선물도 있고 여러 유형의 지수 선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화 선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가라든지 이런 상품 선물이라든지 등등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오로지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을 다룬다는 것을 인지하시고요. 이 코스피 200이 뭐 여러 가지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난 시간에 삼성전자 4배 정도 크기의 종목 하나를 다루는 것과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종목을 매매하는데 종목의 경우는 오르고 내리는데 올라야 수익이 나고 내리면은 손실이 나는 것을 결정하고 또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물은 4가지입니다. 위로 오르기도 하고 아래로 내리기도 하는 것은 똑같은데 위로 올라도 이익이 나고 또 손실이 나기도 합니다. 아래로 내려도 이익이 나기도 하고 손실이 납니다. 이익이 나는 경우는 위로 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위로 베팅했을 때 이익이 나는 거고요. 위로 예측을 했는데 아래로 간다 그러면 손실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4가지의 경우가 생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복잡하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은 최근과 같이 시장이 대단히 급하게 떨어질 때에는 이것을 예측하면은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대단히 유리한 점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옵션 용어입니다. 이 옵션은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가격 결정 이론, 이것도 어렵고요. 구조도 어렵고 해가지고 제가 잠시 언급하는 정도로 여기서는 설명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것은 본 강의 이후에 여러분과 혹시 만나게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옵션과 관련돼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옵션은 방향을 맞히는 게임이다. 선물은 파생시장은 방향을 맞히는 게임이기도 하고 양방향이다 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옵션 매매자들은 지수나 그 상품의 변동성을 유발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이 어떤 영역에 이럴 것이다 하고 베팅을 하면은요, 거기에 몰려있는 데이터들이 시장의 가격 결정과 변동폭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옵션의 용어에는 내가라든지 외가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있고요. 프리미엄이라든지 혹은 또 무위험 거래라든지 차익 거래라든지 콘텐코라든지 베이시스라든지 이런 많은 용어들이 있습니다만은 본 강의에서는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옵션과 선물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그 징후나 차트나 그림을 보여드리는 것으로서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옵션 교차 차트,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크린을 하나 보게 될 건데요. 스크린을 3개를 모아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3중 스크린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그 3중 스크린 때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 옵션 교차 차트가 3중 스크린을 볼 때 그 지점을 예측한다든지 분석할 때 쓰이기 때문에 옵션 교차 차트만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스크린이 등가 스크린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고요. 위에 약간 초록색 모양의 띠가 있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데요. 이게 풋 옵션의 행적입니다. 풋 옵션의 그림이 되겠고요. 아래 약간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섞여 있는 이 그림이 콜 옵션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좌측에는 조금 더 벌어진 형태고요. 우측에도 좀 더 벌어진 형태인데 등가, 내가, 외가의 3개의 판인데요. 이 좌측의 이 내가의 경우는
빨간색 띠가 약간 섞여 있는 이 콜 옵션의 내가격 그림인데 여러분 어렵죠? 내가격의 그림이고 가운데 그림이 등 가격의 그림이고 오른편 그림이 이 빨간색 띠가 있는 이 그림인데요. 이것은 위에 있는 건데요. 이게 외 가격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3중 스크린에서는 이 옵션에 등 가격, 외 가격, 내 가격 중에서요. 등 가격, 이 등 가격의 콜 옵션 이 부분만 쓰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풋 옵션과 콜 옵션이 점점 마주치고 서로 부딪히는 지점, 이게 나중에 3중 스크린에서 중요한 결정 포인트로 활용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더 자세히 다루기에는 복잡하고 또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화하는 의미에서 이걸 넘기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스크린이 3개 보이죠? 그 다음에 왼편의 스크린, 중간의 스크린, 오른편의 스크린인데 이게 3개 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콜 옵션의 그림하고 같은 것입니다. 문제는 스크린을 3개를 만들어서 붙여놨는데요. 이것은 시간 단위가 다른 스크린을 붙여놓은 겁니다. 차트 3개를 붙여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 가운데 스크린은 30분 차트를 그려놓은 거고요. 오른편 스크린은 30분에 5분의 1 정도로 자세한 6분 차트를 붙여놓은 것이고요. 왼편 차트는 30분에서 5배 정도의 큰 시간 간격인 150분 차트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 3중 스크린은 어디서 고안했느냐, 어디서 가져왔느냐 하면은 본 강의에 참고 도서로 소개가 되고 소개할 예정인 나의 트레이딩 룸으로 오라라는 책을 쓴 유명한 미국의 분석가가 있습니다. 차트 분석가이기도 하고요. 이분이 신경정신과 의사 출신입니다. 하도 많은 주식 중독증 환자를 다루고 치료하고 관리하다가 보니까 주식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직접 기술적 분석에 전문가가 되어가지고 엘드레이 등등의 기술적 분석을 하는 보조지표 차트를 만들기도 하고요. 이분이 3중 스크린을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대로 고안을 해서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이 3중 스크린을 내놓은 지가 1987년도 금융공학 학회지에서 내어놨으니까 그때는 차트 기술이나 컴퓨터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이니까 얼마나 오래전에 내어놨는지 여러분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 3중 스크린을 지금 컴퓨터도 많이 발전이 되어 있고 또 사용하는 방법도 많이 개선된 이 시점에까지 이 스크린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활용도는 다음 시간에서 자세히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제 대상이 단순해졌습니다. 지수가 오르는 방향을 맞히는 게임 혹은 내리는 방향을 맞히는 게임을 우리가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 맞으면은 큰 돈을 벌게 되고요. 맞지 않고 틀리면은 반대 방향으로 돈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게임을 하기 전에 용어를 하나 씌워놨습니다. 일일이 상승 방향을 잘 봐라, 하락 방향을 잘 봐라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요. 이름을 하나 지어가지고 지수 선물이 오르는 방향을 콜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지수 선물이 내리는 방향을 푸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게 옵션의 용어하고 비슷하니까
여기서 call, put 그러면은 옵션 거래하는 줄로 이해를 잘못 알고 계실지도 모르는데요.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지수 선물을 다룰 때 call, put 그런다 그러면은 지수 선물의 상방향, 하방향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 call이라고 부르고 put이라고 부르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미국의 경우 상방향을 call이라 하고 하방향을 put이라고도 하고요. 상방향을 long이라고 하고 하방향을 short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인위적으로 지어 놓은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해외에서도 쓰는 용어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지수 선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방향을 맞춰 가지고 수익을 내고요. 방향이 틀렸을 때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맞추는 것은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다시피 확률적 과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률의 기대치를 곱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수익을 갖고 오는 것이고요. 잘못되었을 때는 그 잘못될 확률에 손실의 수치가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져오는 것은 이 두 개를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손실을 줄이고 이익을 늘려야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두 경우 다 확률을 아주 중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벡스를 통해 가지고 목적 함수가 확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70% 이상의 승률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 함수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그 확률과 기대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법론인데요. 어떤 방법을 쓰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 건데요. 그것도 벡스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발견적 모형이라고요. 예, 경험적 모형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발견하고 경험했다는 얘기는 많이 시도해보고 어느 정도 그 루틴이라든지 방법론이 익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견적 방법과 경험적 방법이 이 확률적 모형의 목적 함수로 아주 적합한 것입니다.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주 듣게 되면은 대단히 친숙하게 여러분들 습득하게 될 것이고요. 이 방법론으로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과정에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 수익률 설명을 제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해가 잘 안 될 테니까요. 뭐 할 테니까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보여드리면은요. 좌측에 차트를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에 혹은 어떤 지수에 파동 이론을 보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파동 이론을 보는 것과 같을 것인데요. 제가 그걸 연상하라고 1, 2, 3, 4, 5라고 번호를 붙여놨습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1, 2, 3, 4, 5, A, B, C 이게 나오는 것이잖아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파동하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파동하고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파동이 예측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 선물을 매매하는 분의 경우 제가 E라고 해놓은 이 부분에 들어가고 싶을 것입니다. 1번 파동, 2번 파동 다음에는 세 번째 파동이잖아요. 세 번째 파동이 제일 큰 파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락 파동 다음에 세 번째 큰 파동이 있다 그러면은 하락 방향으로 결정하고 싶은 욕구가 불끈 들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디에서 들어가는지 궁금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은 어디에서 들어갈 것인지 E라는 이 부분에서 들어가면 좋거든요. 여러분이 아직은 배우지 않았습니다만은 노드라는 개념을 나중에 배우게 되고요. 아까 제가 확률적 과정에서 상태 얘기를 했습니다. 안정 상태, steady state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노드 근방에서는 안정하거든요. 멧돼지가 아주 조용하게 움직이거든요. 요란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때 들어가기가 좋거든요. 그 다음에 이 중간 단계에서는 불안정 상태라고요. 요란하게 움직이거든요.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이 빠르게 움직일 때는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와 같이 상태, 그 다음에 트랜지션요. 전환을 하거든요. 전환, 안정상태, 노드 이런 것들이 확률적 과정,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에서 나오는 용어들인데 이걸 한꺼번에 다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차근차근 자주자주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듣게 될 것입니다. 엘리어트 파동의 하락 파동인데 E라는 지점에서 들어가서 3번이나 4번이나 이 지점에서 나오는 것을 내가 맞췄을 때 돈이 벌어지는 것이구나. 이 정도에서 2개 정도 들어갔으면 여러분들이 300만 원, 400만 원이 나오는 거거든요. 코스피 200의 경우에요. 이 한 칸 정도면은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 정도거든요. 2개에서 4개 정도를 했을 경우에. 그래서 돈을 만드는 과정이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인데요. 증권시장의 투자 대상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확률적 과정이다. 수익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결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건 제가 모두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누구나가,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분야에 대한 인지가 필요합니다. 증권시장 주변에는, 성공하는, 5%, 10%의 투자자가 있고요. 실패하는 80%, 90%의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증권시장의 이 과정이 결정적 모델인지 확률적 모델인지 개념을 갖고 있는 투자자가 5%도 안 됩니다. 근데 만일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각 이후에 주식시장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 증권시장의 가격 결정 과정이나 그 움직임이나 주가의 변화가 확률적 모형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방법 자체가 다를 것입니다. 일단 의존하는 것은 맹목적인 일입니다. 누가 이 확률적으로 변하는 이 시세나 이 과정을 대신해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관하고 바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증권시장은, 주식시장은 확률적 과정이기 때문에 의존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 잘못된 길로 접어드는 것이다. 그래서 어렵지만은 여러분이 결정 과정을 책임지고 할 수밖에 없다.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었고요. 여기 또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수 선물이 시스템적이다, 체계적이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수 선물은 주식보다도 훨씬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수많은 종목을 다뤄야 되는 것이지만은 지수 선물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종목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단순하고요. 그래서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지수 선물이 반드시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이 있습니다. 이 지수 선물은 큰 종목을 다루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4배 크기의 큰 종목입니다.
예, 그럼 굉장히 큰 것이죠. 굉장히 큰 것이니까 원래 종목으로 보면은요, 굼벵이처럼 느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수선물, 이 큰 것이 움직임이 종목보다도 더 빠릅니다. 굼벵이처럼 느려야 되는데 대단히 빠른 것은 레버리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레버리지가 크다는 얘기는 수익이 났을 때는 이익이 대단히 크지만은 손실을 냈을 때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 단점 때문에 많은 증권시장 주변의 사람들이 선물은 위험한 것이고 어려운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패가 망신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절대로 접근을 하면은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패가 망신의 지름길이고 어렵고 위험한 이 선물 시장이 선진국의 경우는요, 대단히 크고 대단히 광범위하고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진국의 경우는요, 엄두가 안 나고 참여하는 숫자가 적고 기관 투자가들이라든지 등등의 그 홍보라든지 활용도라든지 이런 게 적어가지고 아주 소수의 투자자들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투자자들끼리의 경쟁 같으면은 모르되 그 넓은 영역을 외부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코스피 지수 선물의 현재 거래량 기준 비중으로 보면은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기관 투자가들보다도 10배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10만 개의 지수 선물 거래를 오늘 했다고 그러면은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은 100만 개의 매매를 했을 것입니다. 참고로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비중을 보면은요, 약 20% 정도 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터무니없이 적은 양이고 국내 파생 시장이 많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요인이 무엇일까요? 선물에 대한 개념, 이해도 등등이 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편협하게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면서 이 선물 시장을 왜곡해 놓은 것입니다. 위험하고 패가 망신의 지름길이라고요. 선물이 왜 어렵고 왜 위험하느냐? 교육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혹은 교육이 엉터리여서 그렇습니다. 확률적 모형을 결정적으로 다루면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지수 선물에 대한 홍보라든지 교육 자료라든지 교육하는 선생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전무할 정도입니다. 간혹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열악한지 알 것입니다. 이 지수 선물은 아무나 그냥 차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률적 과정이라는 대단히 뿌리 깊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다든지 대단히 오랜 전문 운용 분야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강의를 하고 책을 내고 그래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서점에서 똑바로 된 책 한 권을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그런 환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백서 캔스마일 선물투자법 화이트 페이퍼를 다시 강조하는 의미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관이었는데요. 의지가 있다면 희망이 있지만은 의존하려고 한다면 아무런 희망이 없다 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주식투자법과 관련된 것인데 제가 자주 그리고 자세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의 개념인데요. 단 하나의 종목 코스피 200을 거래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오르는 것을 콜이라 하고 내리는 것을 풋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 이론적 배경은 확률적 과정이
활용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확률적 개념의 여러 개념들, 상태라든지, 그 다음 전환이라든지, 불안정 상태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목적 함수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고요.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니까 주식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목적 함수는 얼마의 수익을 낸다 이런 개념보다는 확률이거든요. 내가 시도해가지고 성공하는 확률이 70% 이상이다. 이게 목적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적 함수하고 다르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확률을 그 정도로 확보하기 위한 그 방법론이 있는데요. 제가 잠시 전에 설명을 했다시피 발견적 방법, 경험적 방법, 영어로는 heuristic method거든요. heuristic method, 이것이 확률적 과정에 자주 나오는 방법론입니다. 이 방법은 경험을 하고 발견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본인이 여러 과정을 거쳐서 경험한 것이 여기에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되던 경험, 잘 안 되던 경험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방법론을 하나씩 정착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간혹 강연회 때 사례로 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등등의 생활의 달인 이런 프로그램을 봤을 것인데요. 주차 달인이라든지 뭘 만드는 달인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보면은 놀라울 정도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이 생활의 달인의 주차 달인의 경우요. 대단히 좁은 그 공간에 대단히 빠른 속도로 한 손으로 운전을 하고서 아주 정확하게 주차를 하는 것을 여러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달인의 경우는 처음부터 많은 연습을 통해 가지고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된 것이거든요. 이 지수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시도와 노력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경험한 것이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국 돈을 만드는 기능은, 돈을 만드는 방법은, 돈을 만드는 전략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단련했던 이 기능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푸는 것도 아니고요. 기능이요. 이걸 인지하기까지는 정말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우리 고객님들 중에서 잘하는 투자자의 경우도 이 기능이 아주 탁월해가지고 항상 돈을 많이 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근원이 바로 발견적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사용 도구인데요. 잘 봐야 될 거잖아요. 지수가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 올라가는 척 하다가 아래로 떨어지거나 혹은 아래로 쭉 떨어져 가지고 잠잠해 있다가 어느 순간에 위로 불쑥 올라오거나 이런 것을 잘 봐야 되는데 뭘로 잘 볼 수 있죠? 안경을 잘 끼면은 잘 보일 수 있을까요? 마치 비행기의 계기판과 같이 원자력 발전소의 그 복잡한 중앙 통제실과 같이 여러분들이 보드에 아주 간략하게 그려진 그림을 보듯이 이 스크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크린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스크린도 이런 기능 저런 기능을 넣어서 만들면은 잘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스크린을 보고서 판단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로 궁금해하는 어디서 들어가고 어디서 나가나요? 어디서 사고 어디서 청산하나요? 처음에 오면은 급해가지고 이것만 물어봅니다. 그 중간의 과정들은 다 생략하고 이것만 물어보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내용들을 충실히 이행을 하면은, 습득을 하면은 어디서 들어가고 어디서 나오는 것이 안에
다 스며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집어가지고 여기서 들어가는지 여기서 나오는지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중간 것은 다 생략하고요. 그러나 사실 안에 그 내용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어가고 어디서 나가는 것이 배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강의부터 10번째 강의까지를 충분히 습득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예를 간혹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계단을 오른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 그리고 10번째 계단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10번째 계단에 보물상자를 놓아뒀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여러분이 그 보물상자를 가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 하나도 빠지지 말고 9번째 계단을 밟아야 비로소 10번째 계단을 밟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물상자를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급한 사람의 경우는 세 번째 계단까지 오르고 그만 다리를 벌려서 10번째 계단을 오르려고 할 거거든요. 불가능하잖아요. 아니면은 사다리를 하나 가져와 가지고 무리하게 그걸 꺼내려고 하다가 넘어질 거예요. 오히려 9번째 계단까지를 다 밟고 나서야 비로소 10번째 계단에 그 귀한 보물을 취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진입과 청산의 과정이 바로 그 과정입니다. 가운데 있는 거 귀찮은 거 다 빼버리고 그냥 올라와서 어디서 들어가고 어디서 나가는지를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빠지지 말고 9번째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은 비로소 들어가고 나가는 과정이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 과정은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모의 투자 과정으로 접어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략 전술입니다. 이것도 중요하게 다루어질 건데요. 그냥 들어가고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요. 전략 전술을 8개 글자에 하나씩 녹여 놓았습니다. CANSMILE 이 8개 단어의 캔스마일입니다. 할 수 있다, 웃을 수 있다 이런 뜻도 되고요. 이 용어 하나하나에 8개의 전략을 녹여 나왔는데 참고로 처음 첫 글자에 해당하는 C가 Contrarian Approach라고요. 역발상 전략입니다. 어제 우리가 이 역발상 전략으로 대단히 많은 돈을 벌었거든요. 역발상 전략은 어제 같은 경우 시장이 큰 폭으로 떨어졌었습니다.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은요, 그 반대 파동을 노리게 되거든요. 반대 파동을 노리는데, 첫 번째 그 하락 파동은 사실은 별로 취할 것이 없습니다. 갭으로 뚝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많이 떨어지는 것은 이해하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노리는 것은 그 반대 파동을 노리는 겁니다. 반대 파동은 온전히 내가 준비하고 있다가 올라오는 부분을 취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콘트라리안 어프로치는 시장의 반대 성향을 노리는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전략이고 유용하게 쓰이는 전략입니다. 8개 전략 중에서 단 한 개를 여러분께 소개를 했을 뿐이고요. A, N, S, M, I, L, E 그 안에 또 다른 전략들이 숨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좌관리 부분이거든요. 이 계좌관리 부분은 설명드리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니까 여기서 다루기는 좀 어렵고요. 대신에 고객과 그 다음에 이 강연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이 시스템과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육 시스템이요. 그래서 삼위일체론으로 계좌 관리를 하고 또 운용을 도와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소소 플랫폼이라고 있는데요. 모의 투자 과정에서
시작해가지고 실전 투자에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합니다. 함께 하는데, 펀더멘탈 요인이 기본 교육 과정이잖아요. 펀더멘탈 그러면은 내용이거든요. 선물과 관련된 내용, 이 펀더멘탈에 충실해라.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멘탈, 이건 정신 상태잖아요. 아까 제가 정신 상태가 아주 차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제가 도와주고 그러는 입장이라 그러면 제가 멘토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개의 용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용어가 있습니다. MENT, 멘트거든요. 펀더멘탈에도 멘트가 들어가고, 멘탈에도 멘트가 들어가고, 멘토링에도 멘트가 들어갑니다. 이 세 개의 용어의 개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멘토인데, 이게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상의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좌를 안정화시키는 훈련을 받게 되고요. 이 프로그램이 소소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 투자는 심리 게임이라고요. 제가 트레이딩 과정에서 슬럼프에 빠진 분들하고요. 또 어려움을 겪고 방황하는 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되돌아보라고요. 매매할 때 정신 상태가 어땠는지를 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깨우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코멘트 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오늘 거래를 할 때, 진입과 청산을 할 때 맨정신으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이 심리 상태가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가 흐트러져 있으면은 이 과정은 무조건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한 투자자의 경우는 정신 상태가 바르지 못해서 실패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처방이 아주 쉽습니다. 이 정신 상태를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행위, 이 행위가 여러분들을 발전시키고 오래오래 전문 투자자로 성장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